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단단한 직장생활 조언자 커리어 파토스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조직에서 촉망받던 유능한 중간 관리자가 왜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직장인 상담 과정에서 전해 듣게 된 최 팀장의 비극적 리더십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한때 조직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며 성실히 일하던 관리자였으나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 우리가 믿고 있는 리더십의 방향이 적절하지 못할 때 얼마나 위험한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 팀장은 업무 추진력 면에서는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큼 뛰어났지만 팀원들에게 가하는 행동은 이미 상식의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팀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하는 업무 하나하나에 개입하고 지적하며 숨막히는 마이크로 매니징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퇴근 후 사적인 시간까지 침해하는 업무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결국 한 신입 직원의 정식 신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1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최 팀장의 모욕적 언행과 도를 넘은 간섭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하였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기록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동료들의 일관된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최 팀장이 팀원을 위한 지도라고 내세웠던 명분은 법적인 괴롭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그의 행위가 육성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명확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 판단하여 해고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제가 만약 최 팀장을 직접 리더십 코칭을 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가정하에 그의 내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저는 최 팀장이 나쁜 성격을 가졌거나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는 과거 자신이 모셨던 상사의 혹독한 스파르타식 지도에 철저히 길들여진 수능적 팔로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즉,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때문에 그 가혹한 압박을 성장의 필수 과정으로 내면화하며 견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팀장 자리에 오른 후에도 자신이 경험한 방식을 팀원들에게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리더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은 팀원의 모든 일에 지나치게 세세히 간섭하고 통제하는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팀장에게 직장은 사부의 매질을 견디며 비기를 전수받는 수련장과 같았으며 팀원들을 몰아붙이는 행위는 본인 나름의 진심 어린 사명감을 표현한 것이라 추정됩니다. 만약 그에게 코칭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저는 우선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하며 그의 행동이 마이크로 매니징과 더불어 비인격적 감독 행동에 해당함을 엄중히 경고했을 것입니다. 비인격적 감독 행동이란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가하는 적대적인 언행을 뜻하며 이는 업무의 엄격함을 넘어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심리적 상처를 입히는 모든 태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본인이 상사의 스파르타식 지도에 순응하며 결국 성취를 맛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리더의 진정한 역할은 자신의 성공 공식을 팀원에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지닌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던 그의 욕망이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구성원들의 삶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짚어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에게 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밑에서를 함께 읽어보자고 권했을 것입니다. 촉망받던 소년 한스 기벤나트가 어른들의 경직된 체계와 강압적인 기대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려 생명력을 잃고 파멸해가는 과정은 최 팀장의 팀원들이 처했던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어서입니다. 문학이라는 거울을 통해 본인이 지도라 믿고 가했던 집요한 압박이 사실은 팀원들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수레바퀴였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리더의 사명감이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리더십이 아닌 독재로 변질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최 팀장의 사례는 혹독한 압박만이 인재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 많은 리더에게 뼈아픈 반면교사가 됩니다. 리더의 전문성은 자신의 과거를 강요하는 고집이 아니라 구성원의 인격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유연함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에서의 생존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이를 망각한 리더의 끝은 조직으로부터의 처절한 외면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중 없는 성장은 결국 자기 자신과 조직 모두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 팀장의 뒷모습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참된 리더십은 누군가를 짓누르는 수레바퀴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발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지도 방식이 누군가에게 견디기 힘든 무게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최 팀장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며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